솔직히 외모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신승리를 하거나, 사실은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있으면서도 이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기만이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호열입니다. 오랜만에 조금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아이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나이를 드셔도 참 고우세요, 이런 말 역시 긍정적으로 참 들립니다. 외모에 관련된 말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외모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또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모든 통계 결과도 그렇고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많이 경험하죠. 실제로 현대사회를 살면서 외모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모에 대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겉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척 하기가 참 쉽죠.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대할 때 외모로 자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외모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외모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은 결코 내면만 보지 않죠. 유튜브만 봐도 내면을 가꾸는 심리 유튜브는 구독자층의 한계가 사실 좀 많고, 외모를 가꾸는 다이어트나 화장, 패션 이런 유튜브들은 구독자층도 넓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내 마음과 친해지려면 어떤 필터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내 마음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또 외모를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은 이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미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그런 마음을 자꾸 부정하고 억압할수록 사실은 괴리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더 힘들어지고 은연중에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사실 많이 펼쳐집니다. 솔직히 외모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정신승리를 하거나, 사실은 외모를 열심히 가꾸고 있으면서도 이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기만이죠. 그런 것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솔한 본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마음과 더 친해질 수가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내 마음이 정말 뭐냐, 이 진솔한 본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마음과 더 친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반대로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는 거는 뭘까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외모에 대한 내담자의 다양한 시각들을 경험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답지 않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외모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은 진짜 철저히 주관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보다도 정말 훌륭한 외모를 지닌 분도 자기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고 그러느라고 학업이나 직업이나 대인관계,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지장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찬찬히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요즘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책을 한 권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 구독자분들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한 심리서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내 심리서도 좋지만 심리서만 너무 보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에 자꾸 힘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반면에 입문서는 오히려 이 힘을 조금 빼고 찬찬히 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거울앞 인문학이고요.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장 프랑수와 마르미용입니다. 책 표지만 봐도 인문학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죠. 미에 대한 인간의 본능, 미학적인 성장과 퇴보, 그리고 온갖 고정관념과 문제점들을 되짚는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시각으로 아름다움의 본질과 그 의미를 캐고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등 세계 석학 28사람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워 하실 만한 꼭지 제목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름답고 건강한 몸에 대한 강박. 평범한 외모와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동물의 아름다움. 장식으로 보는 아름다움의 양면성. 아름다움,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 SNS에서 자기 연출, 잘생긴 얼굴과 못생긴 얼굴을 넘어.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역시나 집중하게 되는 부분은 신체 이형장의 특정 부위에 대한 집착이라는 꼭지인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미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콜라보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죠. 신체 이형장애, 신체 변형장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외모의 특정 부위가 흉한 단점으로 보여서 병적으로 집착하는 병을 말하죠. 외모의 특정 부위가 단점처럼 도드라져 보여서 계속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되고 열등감에도 빠지고 거울을 자꾸 본다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안심이 되고 그런 단점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왜곡해서 자꾸 보게 되면서 스스로 수치심에 많이 빠지고 하지만 이런 마음을 말로 표현조차 못하고 끙끙 앓다가 대인관계 문제 특히 연애를 잘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자꾸 피하게 되고 우울증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 부위를 다른 사람이 거기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단점을 알아챌 거라고 그래서 나는 결국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상상도 하면서 불안해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의 이유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왜냐하면 제3자는 당사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외모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단점을 보지 않거든요. 제3자 눈에는 별게 아닌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외모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면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인을 잘못 판단해서 성형 수술을 반복하거나 어떤 미용 제품이나 이런 사용을 과하게 하거나 이러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근본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수술을 반복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만족스럽고 계속 단점으로 여겨지고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요. 그리고 이게 강박장애처럼 집착하면 할수록 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가 이게 너무 불안하고 막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물어봐요. 괜찮은지. SNS에도 괜찮아 보일 만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막 유도하고 그렇게 예쁘다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내 불안이 조금 내려가고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엄발의 오줌 누기 격으로 이런 의심을 확인하면서 불안이 내려가는 걸 경험하면 이게 계속 악순환돼요.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확인을 안 하고 남들한테 그런 괜찮다는 말을 못 들으면 더 점점 불안해지는 이런 악순환.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진 분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상담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그 내담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억압된 심리를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요. 그거를 함께 나누고 그 부분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외모를 외모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내면으로 접근했을 때 외모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죠. 위축이 되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꺼리게 돼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은 내 외모 때문에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관계, 가식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만 살짝씩 맺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의 근본적인 자존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괜찮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제대로 알면은 괜찮지 않게 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 문제도 사실은 외모 자체에 대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연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좋게 봐서 다가오는 상대에도 내가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TV나 뭐 길거리의 어떤 패션이나 인터넷이나 SNS 등 이런 일상에서 이 신체상에 대한 추구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과도해지잖아요. 그래서 SNS 잘 보다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 보정이 심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당사자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좋고 그렇게 왜곡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부족하거나 이상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인식 자체가, 시각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때 문화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왜곡되는 경향도 있고요. 지금 신체 이형장애, 신체 취향장애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외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입체적으로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거울 앞 인문학. 이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울은 자기 정체성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외모에 대한 내 마음의 고민이 근본적으로는 내 내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을 잘 통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내 마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괜찮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